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토요일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 상담을 진행해볼 강태공 파트너입니다. 지난밤 이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던 싱가포르 그 선박을 공격하게 되면서 현재 다시 미국이 보복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지정학적 리스크가 형성이 되는 모습이고요. 그와 함께 시장이 다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굉장히 또 불안정한 장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5%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이 미 증시 자체도 하락폭을 키웠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하고 고민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한 번씩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와 문자로서도 종목 상담 진행이 가능하고요. 전화 지금 02-3772에 0269로 전화를 주셔도 괜찮고요. 아니, 문자로 샵 3772에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 그리고 뭐 궁금한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단에 지금 나오고 있죠. 02-3772에 0269고요. 그다음에 샵 3772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기 때문에 해당이 하단 잘 확인하시고 연락 주시면은 오늘 또 이 시간에 강의 전에 여러분들과 종목 상담을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종목 상담 이후에는 이어지는 강의를 통해서 지금 같은 시장을 여러분들이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해 보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종목, 그다음에 오늘 종목이 아니라 지난주 이번 한 주 동안 특징주와 함께 앞으로 어떤 시장이 형성될지 좀 다뤄보면서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번 주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종목이 저는 광주 신세계라고 생각을 해요. 광주 신세계고요. 사실상 광주 신세계 같은 경우가 현재 계속해서 이 기업이 엄청나게 상승해야 된다, 올라가야 된다, 그런 모멘텀이 사실상은 없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모멘텀을 가져다 붙여놨습니까? 현재 이 광주 신세계가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이 뭐 하겠다, 호남 지역으로서도 반도체 생산 설비 공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 이런 발표가 나오면서 광주 신세계가 급등을 해줬어요. 그럼 여기서 광주 신세계가 왜 급등을 하느냐? 너무 간단하죠. 간단한 이유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지금 최근 우리나라에서 돈을 많이 버는, 최근에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부러움을 많이 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돈 많은 대기업을 다니는 우리 일반 회사원분들이, 직장분들이 뭐 하겠다, 이 삼전닉스 반도체 생산 공정이 호남 지역에 생기게 되면서 돈을 쓰러 다닐 거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돈을 우리가 쓴다라고 확정지을 수도 없겠지만 그러면서 돈을 쓸 거니까 광주에 있는 신세계가 제일 실적이 증가할 거다라고 해서 급증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도 나오는 게 결국엔 뭐였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전닉스가 1000조에 달하는 이 자금을 투자한다라고 하니까 올라가는 거죠. 물론 투자와 함께 소비가 돌 거다라는 기대감이 부각이 되는 건 맞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삼전닉스가 거의 1000조에 달하는 자금을 쏟아붓는다 했어요. 그럼 문제는 이 1000조에 달하는 자금을 쏟아부었을 때 과연 반도체 생산 공정 이런 설비 장비가 생겼을 때 일반 직장인들, 삼전닉스 직원들, 이 전라도 호남 지역에 있는 직장인들이 그 광주 신세계에 가서 1000조를 쓰느냐? 절대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광주 신세계가 아니라 무엇을 봐야 된다? 오히려 광주 신세계가 아닌 1000조를 투자하는, 직접적으로 1000조를 쓰겠다라고 밝혔잖아요. 그래서 그 1000조에 따른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오히려 반도체 생산 설비 공정이 올라가야 정상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이 광주 신세계를 보고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광주 신세계를 사고 싶다가 아니라 투자에 대한 이 생각,
생각의 전환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이제 지난 금요일 어제죠. 어제 낙폭을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낙폭을 키움에도 광주 신세계가 급등을 해줬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르는지 빠지는지 앞으로 실적을 얼마를 더 내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전닉스는 이미 최소 1,000조가 넘는 자금을 뭐 하겠다 했습니까? 반도체 생산 설비 장비 공정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가 무너져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뭐 실적을 못 내도 괜찮아요. 뭐만 안 바뀌면은 이 1,000조에 대한 투자 자금은 바뀌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바뀔 수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집중해봐야 될 건 뭐다? 이 광주 신세계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삼전닉스의 투자에 시장이 조금씩 시선을 돌리기 시작하는구나. 그럼 본격적으로 투자자들의 시선이 돌아섰을 때는 광주 신세계가 아닌 삼전닉스가 본격적으로 1,000조, 2,000조를 투자하면서 이 시장에서 받아먹을 생산 설비 공정 장비들, 우리 쉽게 얘기하면 소재 부품 장비주들, 이런 기업들의 크나큰 반사이익, 상승 랠리를 기대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관련주를 잡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과연 어떤 종목이 있을지 오늘 종목 상담 이후에도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잘 따라주시면 좋겠고요. 이 QR코드 나오고 있죠. QR코드를 통해서 이 방송을 입장하시면은 최근에 저는 이제 못해도 이런 삼전닉스의 2,000조 투자 설비와 함께 한 2배, 3배 이상 올라갈 만한 종목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밴드방을 통한 이 공식적인 승부주를 우리가 매집해 나가고 있으니까 사실 내가 종목 상담도 받고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QR코드를 촬영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종목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잠시 후 저는 종목 상담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본격적인 종목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이 궁금해 하실까요? LG전자 네. 10%거든요. 그리고 10%. 네, 47,000원 정도. 24만 7천 원. 네. 매수가는 더 좀 비쌌는데요. 저 물타기라고 그런 거를 해가지고 24만 7,000원에 비어 있어요. 네, 일단 LG전자 같은 경우 일단 손실폭이니까 걱정은 크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어차피 LG전자 들어간 이유가 시청자님도 최근 엔비디아 젠슨항 CEO의 이런 이 깐부 해동 기대감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가 뭐냐고 하면은 이 깐부 해동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이게 단발적인 상승이 크게 나왔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게 뭐였냐고 하면은 과거에 이제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깐부 해동을 한다 했을 때 이렇게까지 상승이 안 나왔어요.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뭐가 됐습니까? 결국에는 깐부 해동 이후에 긍정적인 결과물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삼성전자 주가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 LG전자 역시도 이제 깐부 해동 이후에 올라갈 거다. 엔비디아의 어떤 혜택을 받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삼성전자 역시도 제가 이제 깐부 해동하고 나서 바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적어도 이제 올라가는데 몇 년은 걸렸다라는 거예요. 1년 이상은 걸렸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LG전자도 문제는 뭐냐? 깐부 해동 좋죠.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제 이 당시에서 단기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단기로 이게 절대 못 올라가는 이슈가 뭐냐? 이 법인이라는 게 아무리 젠슨항 CEO가 이제 회장이라 하더라도 이 법인이란 게 내가 이거를 혼자서 이 이야기하고 혼자서 땅땅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회사뿐만 아니라 국가, 나라로 봐도 대통령이 혼자 땅땅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모든 안을 가지고서 다 회의를 하고 여기서 찬성안이 있어야 되고 일정 이걸 넘어서야지만 이런 게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도 이 지금 깐부 해동 이후에 피지컬 AI에 관련되어 있는 이 플랫폼 기대감이 굉장히 커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가 대표이사 유재철 대표이사였나? 대표이사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얘기하기로는 지금 그 엔비디아와 함께 AI 피지컬 AI를 위한 어떤 플랫폼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했어요. 근데 이거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거지 이게 뭐 본격적으로 뭘 생산하고 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가 돼야 되냐고 하면은 굉장히 사실 굉장히 오래라는 게 이게 뭐 한 몇 년, 10년, 5년 걸린다 이게 아니라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봐야 되는 게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해동을 하고 갔고 CEO의 이제 젠슨항 CEO의 이제 해동 이후에 이제 뭐가 나와야 됩니까? 결과물이 나오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락 조정이 나와도 그냥 뭐 이게 이 LG전자라는 기업의 이슈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단발적으로 최근에 삼성전자 흐름으로써 이 쏘아 올렸던 단기 물량이 크게 우리가 흔히 뭐 단타 물량이라고도 하죠. 그런 물량이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소화되는 자리에서 조정이 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LG전자를 지금이 아래로 매수 구간이지 당장 뭐 이 종목이 올라갈 거예요 라기보다는 길게 보시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LG전자 네. 그러면 앞으로 그 정도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올라갈 수는 있죠. 올라갈 수는 있는데 지금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자리라는 게 지금을 이탈하면은 약 18만 원대를 이탈하면은 추세가 하방으로 돌아서는 자리가 돼요. 하방으로 돌아선다라는 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15만 원까지도 이제 크게 열어는 둬야 되는 자리가 되는 거고 뭐 이 15만 원까지 조정을 준다 해서 이게 큰일 났다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기대값이란 걸 두고 단기간에 이제 이 삼성전자만 보고서 이런 우리 깐부 해동 이후에 삼성전자가 HBM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엔비디아에 납품되기 시작하고 이런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지금의 삼성전자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 LG의 이런 깐부 해동과 함께 엄청 크게 터질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단타 물량, 단발적인 순간 물량이 들어오면서 너무 크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일단 조정은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장기적으로 이번 연도까지는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 가격이 연도 안에는 나올 수 있다 그 말씀인가요? 지금 이제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가격이 25만 원이잖아요. 네네네. 사실 25만 원은 그냥 기술적인 반등이 지금 17만 원만 안 무너뜨려도 25만 원은 충분히 이런 지금 여기가 보다시피 이런 식으로 여기가 박스가 형성이 됐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17만 원만 안 무너뜨려도 25만 원은 단발적인 상승은 가능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25만 원을 보라는 게 아니라 35만 원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고점을 보기 위해서는 최소 올해는 지켜봐야 되고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해서 이 엔비디아의 뭐 피지컬 AI의 어떤 모멘텀이 나오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5만 원 선은 단발적으로도 나올 수 있다 그 말씀이죠? 네네네. 17만 원만 다시 지켜낸다는 가정하에요. 17만 원 밑으로만 안 내려가면? 네네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세요. 네. 네, 좋습니다. 다음 시청자님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포스코 홀딩스요. 포스코 홀딩스요. 네, 매수 가격이랑 비중도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34만 3,400원에 25%요. 34만 원이요? 34만 4,300원. 잠시만요. 34만 3,300원 맞으시죠? 네, 네. 그럼 굉장히 최근에 들어가셨네요. 한 달 좀 넘었어요. 2달은 안 된 것 같은데요. 사실 근데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알다시피 우리가 포스코 그룹 계열사 그룹이라 해서 최근에는 포스코라고 해가지고 뭐 철강으로 보기보다는 그런 섹터보다는 2차 전지로만 보잖아요, 지금. 예, 선생님 죄송해요. 43만 3,400원이에요. 43만.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뭐 왜 걱정하시나 해가지고. 아니에요. 예. 그래서 포스코 그룹 계열사 자체가 어쨌든 지금은 2차 전지 관련돼 있는 부분에 이 모멘텀이 크게 반영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사실 뭐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포스코 홀딩스만의 문제가 아니죠. 지금 이게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25년에 바닥을 다지고 5월 7일, 그러니까 올해 5월 7일에 이렇게 급반등을 했는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비슷해요. 보면은 이제 25년도에 이제 바닥 다지고 이제 올해 한 2월 달에 최고점을 찍었던, 그러니까 사실 2차 전지라고 해서 모두가 똑같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2차 전지가 이제 뭐가 A가, 그러니까 보통 에코프로를 대장주로 보니까 대장주가 먼저 갔다가 그 후발주로 이제 따라가는 섹터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 자체만 보면은 그냥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포스코 홀딩스나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다 흐름이 비슷한 거고, 지금은 중요한 게 그거죠. 시청자님도 이 2차 전지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안 가서 지금 답답한 거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 지금 시장이 이 2차 전지의 문제가 아닌 삼성전자, 삼전 닉스의 포모 현상이 제일 크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는 사실 지금 당장 반도체만 놓고 봐도 실적으로서 증명하고 눈앞에 보여주잖아요. 네. 근데 2차 전지는 지금 당장 실적을 내놓기에는 기대감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적어도 2차 전지가 실적이 나오고 뭐 하려고 하면 내년까지는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포스코 홀딩스는 시청자님이 걱정할 부분은 아니긴 하거든요. 사실 걱정이 될 수도 있긴 해요. 왜 어떻게 보면은 거의 최고점 자리긴 하니까. 네. 그래서 지금 원래가 이제 이런 저항 지지,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들어간 자리가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왜? 원래 그 지금 43만 원대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이 자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적으로 이제 추세도 상승으로 돌렸고 이 40만 원대를 안 깨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장대양봉을 쏴줬다고 하면 진짜 이뻤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쉬운 거는 말 그대로 그거죠. 지금 이제 2차 전지, 2차 사람들이 이제 많이 착각을 하는 게 2차 전지, 에너지 저장 장치를 통한 2차 전지가 시장이 많이 확대가 되긴 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을 단 한 번도 이런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찾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들은. 이게 과거 22년도, 23년도 이때도 이제 새로운 배터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컸던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내년을 봐야 되는 게 결국 내년이 되면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서 급격하게 증가해요. 왜? 내년 그 삼성 SDI가 내년에 이제 양산 계획이 일단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우리 이제 보통 이 배터리의 게임 체인저 끝판왕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가 나오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락을 해서 지금 좀 답답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리가 저는 주봉이라든지 월봉, 일단 주봉을 봤을 때도 현재 이렇게 이 추세를 그어버리면은 좀 아쉽지만 일단 추세 이탈이 나오긴 했어요. 네. 다만 이제 이 추세 이탈이 나왔지만 현재 이 30만 원대만 크게 안 깨면 괜찮아요. 한 29만 5천 원, 29만 원대. 이 구간대만 크게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여기서 우상향 패턴 잡으면서 반등 노려볼 수 있고, 월봉상 봤을 때도 지금이 진짜 거의 지키네 못 지키네 자리거든요. 그래서 29만 원대만 크게 안 깨면 될 것 같아. 뭐 사실 크게 깬다 하더라도 괜찮은 게 뭐냐고 하면은,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자 여기가 보이시고 여기가 보이시고 여기 보이시고 보이시죠? 네. 이게 지금 보다시피 뭐냐?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저점에서 지금이 바닥을 다지는 가장 최고의 자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29만 딱 5천 안 끼면 돼요. 저점을 다졌기 때문에 상승을 해주고 저점을 다 높이고 상승해주고 저점을 높이고 상승해주고 저점 높이고 저점을 높이는 전형적인 우상향 추세가 됐을 때는 지금 자리에서 딱 지금 보면은 이 저점을 다졌다고 해서 바로 안 가잖아요. 저점 네. 다지고 나서 횡보가 있다가 상승, 횡보 좀 하다가 상승이잖아요. 횡보 좀 하다가 상승. 그래서 지금도 딱 행보하다 상승하면은 이런 흐름 봤을 때 딱 연말이나 내년 초쯤부터 움직임 주기엔 딱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혹시 추매는 가능할까요? 지금 시점에서? 시청자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비중이 부담은 안 되세요? 아, 조금은 더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해도 되면은 추매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지금 시장이 불안정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참 그 몇 %, 정도 추매를 하실 생각이세요? 한 5%에서 10% 안쪽이요? 10%까지 너무 많아지고 5% 추가 매수한다고 하면은 30만 원 깨거든 한 3% 추가 매수하시고요. 네. 28만 원 전후에서 한 2% 나머지 채우세요. 아, 그렇게요? 네, 10%다 채워도 되긴 하는데 그 한 종목 왜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2차 전지는 지금 내년을 봐야 돼요. 네. 그럼 내년을 보고 지금 비중을 10%다 실어버리기에는 조금은 좀 비중적인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생각은 해보자라는 거죠. 네. 아, 네. 네, 이해되셨죠? 네네네. 네, 그렇게 네, 대하시면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세요. 자, 좋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으실까요?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SAMT요. SAMT요. 네, 매수 가격이랑 비중도 알려주시겠습니다. 15,900원에 네. 20%인데요. 이게 내가 살 때 것이 실적을 보니까 뭐 3천억, 2천억 이렇게 좋기 때문에 샀는데 왜 이래 자꾸 빠질까요? 이제 실적이 좋은데 빠지는 이유는 사실은 간단하죠. SAMT 같은 경우가 일단은 뭐 차트를 제가 보기 전에 이 기업 자체가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죠? 예. 근데 이거 자꾸 빠진다기엔 최근에 너무 많이 급등이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 15,900원. 15,900원 상대적으로 너무 올라간 자리에서 들어가셨던 게 문제고 SAMT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일단은 제가 이 차트를 보지 않고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고 하면은 원래 이제 AI 반도체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반도체 관련 섹터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SAMT 같은 게 원래 기본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조금 더 이제 비중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AI 반도체가 조금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달라졌다라는 건데 지금 실적이 좋은 걸 중요한 게 아니라 보다시피 이미 뭐 시청자님이 실적이 좋아졌다라고 했을 만큼 과거에 작년에 2,000원짜리 지금 거의 8배가 올랐으니까 이미 오를 만큼은 올랐던 거고 중요한 거는 지금 이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SAMT라는 기업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것들과 엮여가지고 반도체 통틀어서 시장에 같이 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흔들리고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뭐가 돼야 되냐고 하면은 반도체 섹터들이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일단 시장에서 봤을 때는 굳건히 받치고 올라가줘야 돼요. 계속해서 올라가줘야 이 시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뒤에 다른 후발주자들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만약에 SAMT가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이런 자리였다라고 하면 빠질 이유도 없어요. 빠질 이유도 없는데 최근에 갑자기 이제 상한가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점상도 만들어버리고 지금 고점대를 일단 한번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흔들려 버리면은 여기서 들어온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무너지면 지금 시장이 무너지니까. 그래서 SAMT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자체가 무너지는 삼전닉스가 흔들리는 거에 대한 불안감에 따른 투매라고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일단 지금 현재 조정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계속해서 흔들려 준다고 하면은 10,000원까지는 조정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거는 주가를 롤링하는 입장에서는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오히려 흔들어주기 굉장히 좋은 거고 그 흔들어줬을 때 지금 낙폭이 열린 자리가 10,000원까지는 열어두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이미 보면은 주봉상도 이미 2평대 이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짜 일봉상 봤을 때 마지노선이에요. 마지노선이 지금 11,000원대. 이 11,000원대를 깨지 못했을 때는 10,000원까지는 일단 열어두시는 게 속 편하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손절로 해야 됩니까? 지금 일단은 11,000원대 일단은 시청자님이 손절을 못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손절을 결정하는 거는 10,000원대를 깼을 때예요. 지금 자리는 손절을 결정하기보다는 위아래로 롤링을 하고 흔들어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제가 손절하라 했다가 하라고 말씀드렸다가 10,000원 지키면서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또 굳건하게 받쳐준다라고 하면은 흔들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손절보다는 10,000원대 근처 왔을 때 10,000원을 깨느냐 못 깨느냐를 보고 손절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2천억이 넘는 것 같은데요. 영업이익이 지금 넣는 게 지금 다 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올라간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반도체 섹터들이나 이런 것들이 영업이익보다는 테마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뭐 영업이익을 봤을 때 일단 보긴 할게요. 지금 역시 삼성전자가 최대주주 지분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역시 삼성전자 영향이 크겠죠. 삼성전자가 거의 지분 거의 50%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반영됐겠죠. 지금 보면은 영업이익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근데 보다시피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잘 보세요. 지금 이 시장이 이게 영업이익으로 얘기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 자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SAMT라는 기업이 봤을 때 이미 영업이익만 봐도 2배가 증가했어요. 언제? 24년 대비 25년에. 이게 확인되시죠? 예. 근데 이거는 연말에 이게 확인되는 그 올해 3월에 확인되는 게 아니라 분기만 봐도 대략적으로 그냥 예상이 가능해요. 가능하다고요. 가능한데 이미 영업이익이 2배가 증가했음에도 이미 실적이 계속 꾸준하게 증가함에도 주가 상승 크지 않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도 크지 않아요. 심지어 아까 시청자님이 얘기했던 영업이익이 그렇게 잘 나왔어요. 이미 올해 1분기에 영업이익이 이미 3,000억으로 뛰어넘었습니다. 1분기에 3,000억으로 뛰어넘었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뭐겠어요? 지금 3,000억이 뛰어넘은 게 작년 매출에 지금 거의 3배를 거의 2.5배를 끌어올려놨는데 이게 적어도 올해 4월 달 정도는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올해 4월 달 정도의 주가를 보면은 자 보다시피 당장 주가에 대한 엄청난 상승 탄력이 지금 이게 실적 기대로 이미 만들어 내놨죠. 실적 기대로 이미 올려놓은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적 기대는 이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실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상의 과대라는 거죠. 그 뭐에 대한 과대겠어요? 삼전닉스가 따라가면서 삼전닉스에 대한 기대로 올라간 거죠. 지금 이미 실적으로서는 끌어올린 게 요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적으로서는 이미 실적만 봤을 때 지금 원래 정상적인 차트의 흐름 보면은 딱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가 지금 기대하는 뭐가 된다. 예. 기대하는 SAMT의 주가라는 거고 이거는 이제 삼전닉스의 흐름에 따라 삼성전자발 모멘텀으로 함께 끌어올린 부분이란 거고. 그래서 10,000원이 중요한 거예요. 딱 실적의 고점 기대치는 10,000원. 이 다음에 뭐 실적이 만약에 이제 3분기, 지금 2분기 지나고 나서 이제 7, 8달 봤더니 또 실적이 갑작스럽게 뭐 한 2.5배 더 증가하면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과거 1분기 실적 가지고 이미 올라간 거의 고점은 8,000에서 10,000원 정도가 맞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일단 매도해놓고 기다려볼까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매도를 하시는 건 선생님 선택인데 지금 이게 매도를 하더라도 11,000원대를 깨면 매도를 하셔야지 지금 자리는 기술적인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손절했더니 또 반등 나온다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매도를 결정하는 건 11,000원을 깼을 때 그때 결정하셔야 돼요. 지금 말고. 예,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세요. 자, 다음 시청자님도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SFA 반도체. SFA 반도체. 자, SFA 반도체 지금 뭐 매수 가격이랑 비중도 알려주시겠어요? 6,930원 20%. 6,930원에 20%요.
예. 근데 SFP 반도체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많이 올랐다 조정을 주는 구간이긴 한데 매수 가격 자체는 나쁘지는 않으신데요. 지금 매수를 최근에 하셨죠? 예. 최근에 하셨고 일단 SFP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저는 길게 가져가도 된다라고 생각은 해요. 왜? SFP 반도체도 사실 올라가는 게 그런 부분이죠. 소재 부품 장비들. 최근에 삼성전자 계속해서 반도체 섹터들이 다 똑같은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투자, 설비 소식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부각되면서 올라가주는 이런 반도체 섹터의 이런 소재 부품 장비주들의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그래서 최근에 들어가신 건 사실 잘 들어갔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봤을 때 매수했던 타점은 한 6월 말, 6월 중순 이때였을 것 같은데 맞으실까요? 예.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 때 노리고 나름 잘 들어가신 부분은 맞아요. 맞는데 SFP 반도체의 문제가 아니죠. 보다시피 지금 이렇게 끌어올릴 때마다 거래가 나와주고 있잖아요. 거래를 붙여서 계속해서 끌어올려 놨는데 지금 무너질 때 보면 뭐예요? 거래가 없죠. 예. 그 거래가 없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현재 그냥 시장 분위기상의 이런 하락 낙폭이다 보시면 좋고 전체적으로 추세가 무너진 게 아니에요. 특히나 보면 알겠지만 지금 242평의 장기평까지 따라오는 자리입니다. 따라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이 구간대만 안 깨면 괜찮고 월봉상이라든지 주봉상 봤을 때도 사실은 이게 조정을 한번은 줘야 되는 자리가 맞아요. 누가 봐도 이거 그냥 과거의 최고점 되죠. 과거의 최고점. 근데 이때도 똑같아요.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2020년도 이 당시 21년도 이때 올라갔을 때도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가네마네 하면서 이제 삼성전자로 인한 반도체 열풍으로 올라갔던 겁니다. 열풍으로 올라갔고 이번에도 삼성전자 모멘텀으로 올라가는데 다르죠, 과거랑. 이 당시에는 뭐냐고 하면요. 2020년도 이 당시에는 그냥 삼성전자가 급반등하면서 그냥 시장이 그냥 동학개미 운동하면서 10만 전자는 하면서 반도체 섹터 다 끌어올리면서 올라갔던 거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뭐다? 지금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삼성전자의 투자로 연계가 되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실까요? 예. 네,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이걸 뚫어낼 수 있는 자리였다라고 보고는 있긴 한데 시장 분위기상 한번 조정을 주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 SFP 반도체 같은 경우는 추세 자체도 살아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빠르게 6,000원짜리를 회복만 해주면 괜찮고 SFP 반도체는 진짜 시작은 저는 그거라 생각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송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는 시장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디에 투자하느냐. 이게 반도체 생산 설비 공정에 투자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소재 부품 장비주 섹터들이 순환매를 하기 시작할 거고요. 그때 되면 저는 SFP 반도체가 이번 연도라고 제가 말은 못 드리겠지만 이번에 그러니까 뭐 내년이 될 수도 있겠죠. 이번에는 10,000원 돌파할 거라고 봐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적어도 목표 가격 15,000원 정도까지는 보시고 홀딩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로 인해서 문자 상담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을 왜 걱정할 필요가 없는지 얘기했잖아요. 이 게임을 전 해봤다니까요. 16년 동안 해봤습니다. 왜 걱정할 필요가 없고 지금 시장이 왜 여러분들에게 매수의 기회가 되는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마무리 문자 상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은 늘 말하지만 차트적으로 좀 빠르게 대응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삼성중공업 0312님입니다. 27,000원에 매수했고요. 비중은 10%. 다시 3만 원대로 반등이 가능할까요? 지금 삼성중공업은 뭐 다시 3만 원대로 반등이 가능하죠? 한데 이거는 그냥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기술적인 반등. 이 구간이 박스예요, 박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걱정해야 될 거는 과거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박스를 만들었을 때 이런 박스권을 이탈이 나오면 그다음에 무너지는 걸 이렇게 무너지는 걸 걱정해야지 박스권을 만들었을 때 이탈이 안 나오면 돌파하면 이렇게 상승하죠. 그래서 지금도 뭐다? 삼성중공업의 박스 구간이에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지금 걱정해야 될 자리는 한 21,000원 정도 때, 한 21,000원을 깨버렸을 때, 못 지킬 때 그때 걱정해야 되는 거고 다만 조금 문제는 있는 건 뭐냐? 지금 추세가 꺾이기 시작했어요. 전체 전형적인 2평대 흐름 보면 조금씩 이렇게 밑으로 꺾이기 시작했죠.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는 있습니다. 그래서 21,000원대 2,500원대 못 지키면은 약간 2만 원까지 열어드릴게요. 시장이 불안정하니까 뭐 2만 원 전후에서 여기서 지금
비슷하게 놀고 있으니까. 그래서 2만 원 못 지키면 리스크는 좀 있다는 점 참고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본격적인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더 못해드린 종목 상담은 앞으로도 이제 TV 방송을 통해서 더 많이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에 종목 상담 받으셨으면 이제 내가 어떤 종목을 살지에 대한 분석도 해봐야겠죠. 그래서 본격적인 강의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진행할 강의는 다른 건 아니에요. 자, 이 주제입니다. 자, 증시의 대폭락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과연 인생 역전을 무엇으로 두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주식으로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 시장을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아무런 근거 없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죠. 하지는 않을 거고 전 늘 이런 시장을 경험을 해봤어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시장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해서 오늘 한 13분, 한 15분 정도 이제 또 이야기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시장이 무서운 분들은 오늘 방송을 집중하신다라고 하면은 와 진짜 당장 월요일부터 그냥 풀매수하고 싶어질 겁니다. 자 일단 이거는 역사가 증명하죠. 지금까지 여러분들 뭐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 굉장히 돈 많은 사람들 부러워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 경제의 대부호가 몇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이제 우리가 투자자의 거장이라고 표현을 하죠. 대표적으로 이제 워런 버핏이가 있고요. 지금 이제 몇 분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 모두가 다 그러니까 시대는 달라요. 누군가는 뭐 경제 대공황이고 누군가는 제2차 세계대전이고요. 뭐 그 다른 상황 속에서 각 국가나 나라가 문제가 생겼을 때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다?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굉장히 시장이 불안정하고 무서워했을 때 오히려 투자를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결국에 부자들을 보면 뻔해요. 우리나라만 당장 본다 하더라도 진짜 그 당시에 우리가 뭐 IMF 터지고 리먼 터지고 뭐 이런 사건 터졌을 때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이런 급락이 나왔을 때 쓸어 담은 사람들만 돈을 벌었죠. 도망갔던 사람들은 다 패배자가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당장 우리가 코로나 시절 제가 2020년도 코로나 때도 이제 노래를 불렀어요. 빚을 내서라도 쓸어 담아야 된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끝나지도 않았지만 3월 달 극에 공포가 극에 달하고 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V자 반등 나오면서 그때 10만 전자 가나마나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당장 우리가 최근에 경험했던 것도 코로나 때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거를 이 공포에 달했을 때 매수를 해라. 이거를 여러분들이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모두가 잘 아는 워런 버핏에 대한 이런 명언을 가지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진짜 지금 시장이 솔직하게 저도 재밌어요. 원래 이게 이런 이야기를 한 건 아니거든요. 남들이 탐욕스러워할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하라라는 건데 이게 원래는 언제 얘기했느냐. 이제 이 뉴욕 증시가 맨날 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S&P 지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매일 그냥 신고가 가는 이런 모두가 환희하는 이럴 때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다시 말도 안 되는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이제 이슈들
뭐 브렉시트가 되었던 심지어 당시에 2017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초였나요? 이 당시에 또 뭐가 있었냐고 하면은 당시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일기였죠. 당선됐다라고 하면서 뉴욕 증시가 급락이 나오고 우리나라가 그때 썩힐거렸던 상황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뉴욕 증시 살짝 무너졌고 하방 추세 잡나 했는데 그 다음에 V자 반등 쫙 날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공포를 노려라 한 건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저는 이게 재밌어요. 원래는 이게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워런 버핏에 대한 이런 명언도 뭐다. 절대로 동시에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모두가 그냥 풀매수하는 환희에 차이는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모두가 두려워하는 시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세계대전이라든지 이제 아까 리번과 같은 경제 대공황이라든지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지금은 이게 공존해요. 어디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재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매수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 남들이 탐욕스러워한다. 이거 안 봐도 뭐예요? 안 봐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지금 최근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엄청난 상승. 모두가 노래 불러요. 저는 사실상 정말 지금 주식이 사실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는 이성이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 유행했던 거. 어떤 공무원 부부죠. 공무원 부부가 그냥 2억인가? 여기다 신용까지 몰빵해가지고 그냥 올라탄다라고 했을 때 야 진짜 이제 우리나라 주식이 이성이 필요가 없구나. 이론적인 게 필요가 없구나 라고 느꼈어요. 심지어 요즘에 어떤 이제 이 인터넷을 보다 보면은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있느냐. 어떤 20대 직장인도 아니에요. 사회초년생은 뭐 하고 있다. 신용까지 끌어쓰고 마통까지 끌어쓰고 카드론까지 끌어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매수를 해요. 그 풀매수를 하면은 뭐 돼요? 다음날 삼성전자가 됐든 SK하이닉스가 됐든 또 한 5% 오르죠? 그럼 담보가 또 증가하겠죠? 증가는 담보로 신용을 또 찍는데요.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잔고가 증가하니까 그걸 신용으로 계속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의 가장 큰 문제, 삼성 SK하이닉스가 뭐다? 나만 없는 포모 현상. 모두가 한위에 차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삼전 닉스만 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삼전 닉스 살려고 하고요. 심지어 가장 큰 문제는 이 모두가 사는 게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빚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냥 우리가 마통을 뛰어넘어서 이제 뭐까지 간다. 카드론까지. 스탁론도 아니고 카드론까지 간대요. 카드론 잔액이 얼마? 역대 최대라는 거예요. 역대 최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흐름을 보면은 제가 봤을 땐 뭐다? 정말 워런 버핏이 이야기했던 정말 무서워하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아까 제가 이게 왜 현재 시장에서 공존하느냐, 공존한다 이런 얘기를 했냐고 하면은 자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현재 이게 신용 흐름을 보세요. 신용 흐름. 신용을 보면 코스닥은 계속해서 줄고 있어요. 코스피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위에가 있는 게 코스닥이고요. 밑에가 코스피예요. 아니 코스닥이 더 위에 있으니까 잔고가 더 많네요가 아니에요. 단위가 다릅니다. 단위가. 보다시피 단위가 달라요. 그래서 아래 코스피가 있지만 코스피의 신용잔고가 더 많아요. 코스피의 신용잔고는 계속 증가해요. 코스닥은 계속해서 무너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코스닥을 매도한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방송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시장은 지금 코스닥을 계속해서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재밌는 건 뭐예요? 제가 최근에 계속 얘기했던 거. 외국인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 외국인은 계속해서 지금 풀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들만 뭐 하고 있다. 개인들만 팔아제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를 사는 환희에 지금 불타오르는 게 뭐예요? 코스피. 근데 막말로 코스피가 아니죠. 코스피를 사고 있지만 이 대다수가 지금 어디에 들어가고 있다. 이 급격하는 신용잔고가 지금 다 어디로 흘러가고 있다. 여러분들 말 안 해도 알 수 있죠. 어디에 흘러들어가고 있습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예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주가의 상승을 만들어 놓은 게 다 누구예요? 그냥 진짜로 다 빚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빚. 신용으로 만들어 놓은 게 삼전 닉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얘기했던 정말 모두가 환희하고 모두가 매수하고 모두가 진짜 극찬하는 게 삼전 닉스라는 거죠. 굉장히 이때 지금 뭐라 했어요? 세계의 대부호 워런 버핏이 뭐라 얘기했다. 무서워하라, 경계하라. 이때는 도망가라라는 거거든요.
언제든지 지금 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공포 리스크는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아까 얘기했죠. 보통 시장은 환희, 그러니까 모두가 이렇게 상승에 베팅하는 거와 이 하락인 공포가 공존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가 세계 최초로, 이거 제가 쓰는 정말 전 세계 최초 것 같아요. 공존해버려요. 공존합니다. 어떻게 공존합니까? 지금 보면 알겠지만 뭐 하고 있어요? 코스피는 지금 환희에 차가지고 3전 닉스만. 그래서 얘기했죠. 코스피가 5% 오르는 날도 3전 닉스가 얼마나 문제가 심하냐고 하면은 코스피가 5% 오르는데 우리나라 상승 종목이 180 종목이 나오고요. 코스피에서 하락 종목이 600개가 넘어가요. 이게 정말 상승이냐를 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코스피는 계속 상승합니다. 코스닥은 어때요? 심지어 1000도 깼어요. 공포의 투매 나와요. 900 깼어요. 또 투매 나와요. 850도 깨버리고 또 투매가 나오죠. 굉장히 공포의 위험한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매수 기회라고 얘기해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장은 뭐다? 세계 대부호들은 이런 공포의 시장에 매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코스닥이 무너지는 이유도 없어요. 무너지는 이유 뭐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3전 닉스를 사기 위해서 기존에 들고 있던 종목들 그냥 다 손절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풀매수하는데 보통의 시장의 수급 보면요. 개인이 4천억 매도하고 외국인이 6천억 매수하면 코스닥 보통 한 2% 올라야 돼요. 근데 맨날 마이너스예요. 왜? 개인이 시장가로 던져주는 걸 외국인이 하방 VI나 이런 데서 다 받아먹으니까. 그래서 현재 이런 이유가 없는 하락장이에요. 근데 이런 이유가 없는 하락이 매수의 기회라는 게 과거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그래요. 여러분들 과거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과거 돌아가서 살래요. 이거 2022년도거든요. 이때 살래요 하면은 진짜 다들 그냥 살 거 하면 다 산다 하죠. 근데 안 사요. 이 당시에 때려 죽여도 아무도 안 샀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급등시켜놓고 코로나 때문에 무슨 반도체 공급망, 반도체 악성 재고 쌓인다, 못 쌓인다 하지만 그게 해소가 되었음에도 안 사요. 다 도망갔지, 다 팔았지. 공포에 다 팔았더니 삼성전자 지금 5배 이상 올랐고요. SK하이닉스 지금 이거 몇 배예요? 9만 원 할 때예요. 진짜 아무도 안 산다고요. 지금 코스닥 차트가 어떻습니까? 지금 코스닥 차트가 개인들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차트죠. 굉장히 무서워요. 공포가 그게 달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다? 지금 이제 우리는 3전 닉스가 1000조를 투자한다고 해요. 어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요거만 1000조예요. 그리고 이게 제가 최근에 이제 얘기했지만 광주 전남에도 수요가 2배가 되니까 투자한다고 해요. 지방 반도체 클러스터 논의 마무리 단계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얼마 투자할 거냐 봤더니 아까 얘기했다시피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어디만? SK하이닉스 제외하고 삼성만 몇 조 투자한다. 1000조를 투자한다고요. 1000조. 심지어 아까 했던 역대 투자의 중 최대 액수예요. 근데 이 1000조가 다 어디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느냐? 1000조에 대한 투자가 보면 알겠지만 반도체 생성 공정이에요. 세부를 살펴봤을 때 반도체 공장 짓는데 지금 300조를 사용할 거고요. 연구개발 투자 비용의 60조 원이고요. 후공정 패키징 시설 같은 이런 대대적인 투자가 다 진행된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입니까? 3전 닉스의 투자 설비는 다 어디로 들어간다? 지금 3전 닉스가 이제 투자하는 거는 다 어디로 들어간다? 바로 소재, 생산 공정이잖아요. 공정. 그럼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이런 소재 부품, 소부장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설비 확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뭐예요? 이 기업들이 대다수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코스닥이 이렇게 무너지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뭐 한다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최소 2,000조 원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코스닥 장비 기업들에다가. 소재 기업들에다, 부품 기업. 그러니까 코스닥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공포의 코스닥을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뭐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 뭐가 있어요? 간단해요. 지금 뭐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레버리지 사세요. 레버리지. 코스닥 150 레버리지. 7,500원까지 열어두시고 사세요. 이거 제가 봤을 때 최소 2, 3배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내가 사고 싶다. 승부주 공략하고 싶다.
또 사실 지금 이거 사놓고 안 가도 괜찮아요. 왜? 우리는 매일 2, 3퍼 뛰기 단타도 한다 했잖아요. 이런 거 같이 하고 싶은 분들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QR코드를 입장하시면은 제가 올해 실제로 이 밴드를 통해서 공략했던 것들이에요. 다 수익이죠. 진짜 밴드를 통해서 QR코드 촬영해서 들어오셨던 분들 제가 딱 한 종목 요 수익 손절 들었어요. 엔투텍. 그래서 다 수익으로 들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라. 하단 QR코드 촬영해서 입장하시면은 우리 매일같이 단타 진행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실 분들 함께 하시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 파트너였고요.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